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드디어 힘차게 밝았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으면서 새 정부도 곧 이제 출범을 할 텐데요. 새로 시작하는 박근혜 정부, 참 지켜보고 있죠. 자, 성공 요인이 뭐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에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 점에 아마 큰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기업들은 이미 빠른 추적자라 그러죠. 패스트 팔로워 단계를 넘어서 글로벌 리더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정부가 이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많은 그 국제기관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저희를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신용보증기금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마포에 위치했다고 그러죠.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15, 16, 17대 국회의원 지내셨고 또 저희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기도 하시죠.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님 찾아서 지금 이제 마포로 갈 겁니다. 여러분 곧 만나보시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들이 아마 안 이사장님 굉장히 잘 얼굴을 익히 알고 계실 텐데 국회에 계실 쪽에 뵈다가 안 보이셔가지고 그동안에 어디가 계셨는가 했더니 아마 시청자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이제 4년 반이 넘었습니다. 네. 정치를 하다가 떠나고 여의도를 떠나서 마포 여기 우리 신용보증기금 온 지가 이제 4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러게요. 매일 이렇게 9시조 틀면 국회 동종 나올 때 꼭 나오시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반갑네요. 자, 먼저 어쨌든 신용보증기금이 어떤 기관인지 우리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신용보증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조금 먼저 소개를 좀 먼저 좀 해주시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은 담보 능력이 약하고 중소기업은 장래 전망은 밝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하는 업무하고 또 경영 지원을 돕는 일을 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 기관 비중이 거의 90%입니다.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이사장님 국회의원 12년 참 여러 활약을 많이 하신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어느 날 이렇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첫 취임 후에 재연임 하셨어요. 재연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야말로 편집 풍파도 겪으실 수 있고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텐데 지난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보시면서 소회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국회에서 삼선 의원을 하면서 주로 재경위원회, 재경경제위원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신용보증기금은 산하기관입니다. 국회 재경위원회. 그래서 업무를 평소에도 한 7, 8년 재경위원을 했으니까 잘 알죠. 잘 아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은 가지고 막상 부임을 하고 났는데 두 달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고 전 세계 경제가 회오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폭증하는 중소기업의 그 보증 신청을 전부 다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합격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증을 해주고 그런 역할이 그 이듬해 2009년 한 해 계속됐고요. 심지어는 2010년 3월경까지 이렇게 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임해 와서 1년 반 동안 초반부터 혼쭐이 났습니다. 저로서도 예상 밖에 엉뚱한 세계에서 제가 한 1년 반을 혼이 났고 그 뒤로는 이제 신용보증기금의 내부적인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동안 못해왔던 보증심사방법의 선진화 또 그리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이런 데 이제 주력을 했고요.
지난 작년 여름경에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4년 일을 마치고 떠나게 됐는데 느닷없이 다시 재연임하라는 정부의 또 통보를 받게 돼서 저도 상당히 좀 멋쩍었죠. 그러셨겠어요. 멋쩍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맡기로 해서 벌써 6개월이 넘었네요. 네. 자, 신용보증기관이 현실에서 우리 현실에서 꼭 있어야 될 이유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네, 신용보증기금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는 없었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IMF 외환위기 사태 때 그때도 신용보증기금이 없었다면은 우리 경제가 도저히 회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우리 신보가 없었다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하는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쯤 우리 경제는 아주 매우 흔들리는 그런 형편에 처해졌을 겁니다. 그렇듯이 국가 위기 때 반드시 필요한 보증기관이 저희 신용보증기금이고 또 위기가 아닐 때에는 우리 중소기업 23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게 일반 보증과 유동화 회사 보증을 통해서 경제의 우리나라 전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중소기업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버팀목도 되고 구원투수 역할도 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 발전을 견인해 온 기관이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부터 사실 타격이 된, 특히 돈줄 막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중소기업이 시작됩니다. 대기업들이야 자생적으로 이제는 뭐 힘들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막 돈줄 막히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중소기업 업무가 뭐 단연코 핵심 업무이겠죠. 지금까지 이사님 거래 보증 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업체 수는 23만 개. 야, 그러면은 지금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신용보증 기금의 어떤 도움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거래소 상장 기업의 43%가 저희 신용보증 기금의 보증 혜택을 받으셨고 또 지금 현재 코스닥 기업에는 무려 66% 기업이 저희 신용보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들. 그러게요. 벤처기업들이 뭐 그러면 반 이상이 코스닥에는 뭐 벤처기업들이 벤처기업은 오히려 저들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일반 수출형 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기업, 중견기업까지도 하고요. 30대 재벌 기업이 아닌 대기업도 저희들이 보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은행권 옛날부터 잘 많이 나오는 얘기 있죠, 이사님. 흔히 이제 조그만 기업들이 좀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러면 정부의 문턱이 너무 높다. 금융기관들의 문턱이 너무 높다. 뭐 이런 지적들은 전통적으로 지금 많이 들어왔다. 혹시 신용보증기금도 그런 일종의 하여튼 눈총을 좀 받지 않는지, 이용하기에 문턱이 여전히 높다라는. 네, 제가 높아심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해 와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기에 겪는 과정에서 어려워진 수많은 중소기업주들이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었군요. 왜 보증을, 우리 회사는 훌륭한데 자기 말로는 왜 보증을 안 해주느냐 이런 이제 원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증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게 다 보증 지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기업체에서는 아주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유감이 많지요. 안에 못 받으니까. 그러나 이제 합격권 이내에 있는 기업들은 아주 유용하게 아주 잘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못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신용보증기금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이제 못 주게 된다는 결론을 내면은
당신 회사는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부문에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선명하고 명백하게 밝혀주시겠죠. 예, 아주 자세하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장님, 어쨌든 우리 기업이 지금 좀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싶은데 그런 선정 기준 또 뭐 심사 절차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우리 기업도 그런 걸 할 수 있는지를 조금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어떻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우리나라 기업은 신용 등급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수십 년 전부터 다 거래를 하면서 다 매겨놨습니다. 또 신설 기업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만 지내면 신용 등급이 다 만들어집니다. 첫째는 신용 등급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의 최근 매출, 최근 1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냐, 이걸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현장에 나가서 공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또 공장이 없으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부속 회계 자료들을 심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주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CEO에 대한 인터뷰를 해서 자격이 훌륭한 분인가 아닌가, 이것도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한동안은 또 이렇게 매출액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는 매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대상이 못 돼서 불만이 아마 있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부분을 아마 이사장님이 좀.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성장성과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이제 저희들이 심사에다가 항목에 포함을 시켰고요. 제가 처음 왔을 적에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방식대로 지난해 1년 매출액을 항상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점이 생긴 것이, 그러면 금년 11월 1일 날 아니면 12월 1일 날 보증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작년도 매출액을 본다면은 이거야말로 거진 1년 전에 그 회사의 얼굴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최근 모습을 봐야죠. 그래서 기업의 매출액을 신청일로부터 역산해서 1년 동안 매출액으로 바꾸어놨다. 아유, 합리적으로 바꾸셨네요. 그걸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사 평가 방식도 다 바꾸고 큰 제도 개혁을 했죠. 네, 그러셨군요. 자, 이사장님이 현장 경영을 중시하는 분으로 아주 그 업계에서 알려져 있는데, 신용보증기관 이사장으로서 현장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얼른 감이 안 와닿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역시 신용보증기금에도 보증을 잘 해드리려면은 그 중소기업체의 CEO들이 어떤 생각, 어떤 불만,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가를 들어야 됩니다. 기업에 방문해서 CEO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제가 훨씬 더 현장감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리고 종전에 지점장 통해서 올라오던 이야기와 현장에서 직접 내가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과 제도를 고쳐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기업인 전부 다 합치면은 1000명이 넘어요. 아이고, 저는 그냥 이게 좋은 방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러신 줄 알았더니 직접 그렇게 발로 뛰시네요. 현장을 모르면은 책상 물림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체력은 되세요? 그렇게 현장 직접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강골이신 거. 강골은 아닌데요. 감기도 잘 걸리고 합니다만은 그런 대로 잘 견뎌낼 수 있고, 좋아 보이십니다.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우리 지금 우리 신용보증기금 시스템을 해외 이거 개발도상국에서도 조금 벤치마킹 하겠다,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애당초에 이미 2007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저 오기 전부터. 베트남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초벌적인 교육은 시켜놓고, 제가 와서 이제 마무리 교육시키고, 2010년부터 우리 한국형 신용보증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지금 베트남이
보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또 제가 와서 이제 후속 교육 사업을 지금 다 마무리했고요. 의외로 좀 늦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아주 우리 신용보증기금의 전수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우리나라의 유동화 회사 보증 제도를 이미 도입해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것이 다 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그 나라 그분들 우리나라 오고 할 때 도움 주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 기획재정부가 나우리지 쉐어링 프로그램 KSP 사업을 벌입니다. 정부 예산으로. 그러면 이제 이머징 국가가 거기에 신청을 해서 합격이 되면은 그 KSP 자금을 가지고 우리 신용보증기금하고 컨택트를 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 이 보증제도를 이렇게 전수하는 것은 비단 그 보증제도에 주고받고 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그 나라의 자원 외교도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되고 경제 전반에 걸쳐서 교류하는 또 무역도 확대되는 일종의 파급 효과.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용보증 사업이 별도의 또 하나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게요. 저는 이사님 우리나라가 어쨌든 제조업 수출이야 이제 세계적인 국가가 뭐 자타가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융은 아무래도 금융 부분은 제조업 분야보다는 아무래도 낙후돼 있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수출된다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좀 많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시는 분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참 수출된다니까 너무 그동안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 이사장님, 선진국들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신용보증 시스템 같은 거 중소기업 뭐 금융 지원 전담 시스템 그런 것들이 돼 있습니까? 어때요? 예, 물론 있습니다. 하는 형태와 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는 미국은 정부가 은행에다가 특정 은행에다가 이 신용보증 업무를 다 사업을 맡겨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은행은 그걸 이제 위탁을 받아서 자기가 보증업체를 심사를 은행 자기가 스스로 하고. 그럼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은행에서 하니까요. 스스로 하고 그 은행이 또 대출을 합니다. 자기가 심사를 하고 자기가 대출을 하고 혼자서 다 해요. 그러면 모럴 해저드가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하고 세계에서 신용보증제도를 제일 먼저 한 나라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일본의 방식은 이 재보증 기능을 머리 위에 크게 하나 쓰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고 심사 과정이나 평가 과정이 좀 지원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 한국처럼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관을 둬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조기에 과감하게 대규모로 보증 지원을 원샷으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각국이 여러 형태로 다른데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쭉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의 신용보증제도가 가장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한테 배우고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요. 작년에는 아무래도 유럽 재정위기가 온 그냥 지구촌을 난리를 치게 만들었는데 소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아까 이제 큰 역할을 해주셨다는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지원책은 어떤 방향으로 보통 지원이 갑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끝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크게 도와준 일이 있다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온라인 대출 장터라는 겁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부담하는 금융 비용, 금리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럼 온라인 대출 제도는 무엇이냐? 이거는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에다가 A라는 기업이 보증을 이제 결정이 났다. 네. 전국의 모든 은행의 지점에서 이 A라는 은행에 대해서 금리를 얼마에 받겠느냐.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네.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을 네. 통해서. 그럼 은행이 다 달겨들어서 입력을 시킵니다. 이 온라인 대출 장터가 역경매 방식이다. 역경매네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가장 낮게 써낸 지점하고 그 보증 A라는 결정난 보증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네. 금리 제일 싼 데로 들어가 계약을 하기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제일 싸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온라인 대출 장터를 통해서 지금 나간 총 건수를 보면은 21,500건의 대출이 2조 7천억 원이 대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역경매 방식으로 싸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금리가 얼마로 다운이 됐느냐? 5.22%로 낮아졌어요. 아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였느냐? 평균 금리가 6.22%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가 낮아졌느냐? 0.7%가 그러네요. 낮아졌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작은 돈 아니죠? 작은 돈 아니죠. 네. 기업 전체로 보면은요, 약 5천억 원이 금융 비용이 줄어듭니다. 아이고, 금융비용 5천억 원 줄으면 이 간접적인 이 효과는 신용보증기금이 크게 자랑해도 자랑할 만 하시네요. 부족해요. 네, 사실. 네,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역할을 했더니 우리나라 각 금융기관으로 이게 다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네.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우리나라 금융 여러 분야로 이것이 또 수출이 됐어요. 네. 그래서 모든 금융 소비자들이 금융 비용이 싸게 금리를 낮아지는 네. 혜택을 받다. 그러게요. 이걸 먼저 말씀 하나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일석이조 보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석이조 보험이냐? 알파벳으로 E를 쓰는데 이것도 역시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름을 그래 붙였습니다. 근데 일석이조 보험은 뭐냐 하면은 보험 보장 기능 하나 하고 대출 담보 기능을 둘을 묶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매출 채권 보험에 기업이 가입하면은 매출 채권 보험은 뭐냐? 돈 떼일까봐 겁나니까 그렇죠. 물건 팔고 그렇죠. 보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그 보험 기능은 대출 보험 보장 기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기업의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자동 대출 받는 기능을 보태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매출 채권 보험에 가입하면은 그 해당 기업은 보험 인수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대출 금액을 은행에 심사 없이 자동으로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대출 장터는 기업의 금리를 낮춰주는 역할을 했고 이것은 자금을 또 더 공급해주는 역할을 일석이조 보험은 하게 됩니다. 그 기업인들에게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년 동안에 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참 그게 그렇게 일단 우리 신용보증기금의 히트 신상품인데 작년에 이사장님 그걸 뭐라 그러죠? 저 일반 보증 총량이라고 합니까? 그게 작년에 목표가 40조였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것은 하반기에 좀 부진했었나 봐요. 조금 아마 그게 못 미쳤죠. 예, 그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본디는 정부가 승인해준 일반 보증 목표는 38조 5천억이었어요. 아, 정부에서 원래 예. 근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플러스 5%를 붙이면은
40조 원까지 보증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목표로 신보 내부 목표로 40조까지 하겠다고 정부 목표 플러스 알파를 하셨고 의욕적인 자세를 가지고 보증 공급을 좀 공격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고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니까 기업인들이 대출 받을 생각을 못 해요. 투자할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아무래도 몸을 움츠렸죠. 그래서 40조 내부 목표까지 세워봤는데 작년 연말에 39조 3천억 원으로 작년에 잔액이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이제 기업들이 참 이렇게 신용보증기금한테 많은 혜택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이렇게 좀 그거 말고도 소위 그 고객 친화적 신상품이라고 할까요? 혹은 제도 이런 게 혹시 좀 그래도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좀 더 덧붙여 주시죠. 그 부분은 금리 캐스터 제도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금리 캐스터는 기상 캐스터, 그러니까 일기예보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의미로 캐스터라는 말을 썼는데 기업이 내가 보증을 받으면은 금리를 얼마를 내가 내면 될까? 대출 금리를. 이거를 신용보증기금에 문의해 오시면은 다 가르쳐 드립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걸 가르쳐 받은 기업인은 어떤 은행하고도 대출 협상을 할 때, 신보에 물어보니 나는 얼마 내면 된다는데. 가능이 되죠. 왜 당신 은행은 많이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제 미리 사전에 탐지를 하고 가서 유리한 입장에. 딜이 훨씬 쉬워지죠, 그러면 기업이? 그걸 가르쳐 드리는 금리 캐스터 제도도 실시를 했고요. 기업 행복 카드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걸 가지고 보증을 받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신용카드로 뭐 원자재, 부자재 뭐 여러 가지 생산 부품을 또 살 수도 있고요. 카드로. 그다음에 보증을 한 번을 받을 적에 어떠한 A라는 기업이 보증을 한꺼번에 나는 얼마를 받을 수가 있다. 큰 덩치로 한 번으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이래 보증 결정을 해놓으면은 필요할 때마다 5억도 가져가 쓰기도 하고 또 더 필요하면 10억 더 쓰기도 하고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한꺼번에 다 가져가면 금리가 막 부담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포괄 여신 한도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증을 통해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증을 쓰면은 1년에 한 번씩 만기 연장이라 해서 연장을 하거나 돈을 일부 갚아야 됩니다. 이 갱신이라 그러죠. 이런 일들은 우리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꼭 와서 해야 되잖아요. 과거에는 그래 해왔어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기업 주치의 제도 하는 거 있어요. 우리 사람도 병원 가서 주치의가 있듯이 기업도 그 기업 경영주가 원하시면은 저희 신보에서 나가서 기업 주치의를 붙여줍니다. 6개월 또는 1년 동안 파견 근무를 시켜드려요. 무엇이 이 기업에 필요한 건가를 진단하고 처방전 내고 경영 지원을 해준다.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런 걸 해주면 기업 경영하는데 굉장히 도움 되죠. 그리고 특별히 뭐 기업 주치의한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봉급은 우리가 주는데요. 신보에서 우리 직원이니까 봉급은 우리가 주는 거고 그 사람은 가서 서비스하는 거죠. 기업에. 이런 프로그램 다 이사장님 보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됩니까? 다 나오죠. 그렇군요. 예. 이사장님이 오늘 시간이 사실은 좀 한정돼 있어가지고 다 소개를 못해드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보세요. 특히 기업인들이 많이 봐주시기를. 봐줘야죠. 자기 기업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아주 자세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사장님,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한 1년 전인가 미래 비전 2020이라는 걸 내놨어요. 이제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내용일 텐데 거기서 제가 보니까 눈에 띄는 거 하나가 소위 그 한국 기업 금융공사로의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다라. 그게 그렇게 기업 금융공사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 신용보증 기금하고요. 어떤 시스템 변화, 또 어떤 유리한 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이제 신용보증 기금이요.
기업형 금융 공기업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네. 저도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한국기업금융공사다. 가칭으로 네. 이름을 이제 그렇게 정하고 기업금융공사 형태로 좀 성격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왜 필요하냐? 첫째는 정부에 의존을 해온 것이 이제까지 37년 동안 정부 출연금에다 의존해 왔습니다. 또 은행에다 출연금 의존해 왔습니다. 두 갈래로. 네. 근데 정부에 대해서 해마다 어려울 때마다 빚을 많이 참 출연을 받은 미안하지만 어쩔 수가 없지요. 정부 일을 대응하는 건 기관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일을 저희들이 너무 잘해서 네. 정부가 3년 동안 출연을 1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제 금년에 새해부터는 조금 또 지원을 합니다. 네. 정부가 출연을. 근데 작년 한 해에 거꾸로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에다가 3,500억 원을 무상으로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3,500억 원은 빌려줬습니다. 이자를 받고. 네. 정부가 늘 일방통행으로 출연금을 내서 신보만 도와주다가 이젠 신보도 36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에 정부를 도와줬습니다. 이제 이런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을 네. 했는데 이렇듯이 정부 출연을 다음은 얼마라도 좀 줄여보고 싶다. 네. 이게 우리 신보 우리 전 직원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신보가 수익성 사업을 좀 잘하면은 네. 정부가 우리들한테 늘 출연만 해오던 것을 더 줄일 수가 있겠다. 그런 점에서 수익성 사업이 뭐냐? 우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회사 보증카드.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보증보다도 보증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수입을 많이 챙겨서 네. 정부가 해마다 뭐 얼마 1,000억씩 2,000억씩 이렇게 출연하는 것을 좀 줄여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인사와 예산 측면에서 좀 자율성을 가져야 되겠다. 신보가 36년 동안 정부가 하라는 대로 틀에 박혀가지고 꽁꽁거리면서 일을 한다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왔어요. 그래서 좀 자율성을 가지고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앞에 정부 부담을 줄이고 또 우리 신보는 내부적으로 자율성을 좀 더 올려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국기업금융공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격의 금융공사로 탈바꿈하자. 네. 그것을 새로운 비전으로 채택을 그러셨군요. 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금방 하느냐? 금방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중장기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는 2020년까지 하자 이랬는데 나는 2020년은 너무 멀고 네. 우선 아쉬운 대로 오는 2015년, 16년까지 되면 가능하리라.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소위 미래비전 2020 그 내용 중에 이제 2,000개 소위 강소기업 발굴 육성에 관한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으로 제가 좀 여쭙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뭐 국회 재경위원회도 계셨고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하여튼 경제의 화두 중에 하나가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이었었죠. 정운찬 동반 성장 위원 여러 번 보도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반론으로 우리 이사님 누구보다 그쪽 부분은 또 실제로 신보 와가지고 중소기업 많이 보셨으니까 도대체 이 동방 성장의 시초를 거두기 위해서 도대체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갈 것이냐, 개인적인 견해를 좀 뭐 꼭 신용보증기관이 구체적 업무가 아니더라도 일반론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견해 어떠세요? 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좀 더 좀 베푸는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계에서도 양극화가 기업 산업계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그 대기업은 항상 잘 나가고 중소기업은 항상 어렵고 이렇게만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좀 더 자세를 전환해서 좀 베푸는 입장으로
동반자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함께 손잡고 가주는 그런 여유, 그런 신사 젠틀맨십 네. 이런 것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기업은 기업 경영하기 어렵고 침체로 인해서 적자가 많이 생긴다 싶으면은 바로 납품해주는 중소기업의 단가를 갖다 바로 깎습니다. 100원 받은 거를 90원으로 깎자 그러면 10% 깎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소기업은 죽습니다. 반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을 하는 방법으로 저는 대기업이 좀 베푸는 입장, 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큰 형님으로서 신용보증기금에 특별 출연을 좀 해라 이겁니다.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억만 해주면은 우리 신용보증기금은 이걸 지렛대로 삼아서 12배로 그 해당 기업의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심지어는 3차 협력업체까지도 보증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 중에서 이사님 출연한 기업 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한 10개 가까이 있었는데, 네. 이분들이 재미있는 것이요. 50억 내겠다고 약속해놓고 15억 내놓고는 이젠 뭐 우리 할 것 다 했다고. 1차 협력업체에서 보증 도와달라는 소리가 없으니 이제 그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정은 50억 해놓고 15억만 실적 올리고 35억은 안 내고 그만 중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거 이사장님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걸 다 보면서 느끼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그 역할을 지렛대를 삼아서 12배로 보증 운용을 확대시키는 건 신보가 할 테이니 10억만 내면은 120억의 혜택을 줄 수 있고 50억 낸다면은 600억의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대기업이 약속을 안 지켜서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용두삼이라 시작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중간쯤 가면 출연을 중단해버리니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그러겠네. 지금. 네. 그러면서 단가나 계속 이렇게 낮추 깎고 이래가지고는 동반성장 상생 뭐 되겠습니까? 이게 참 하여튼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힘 있는 우리 이사장님이 계실 때 좀 그거를 좀 어느 정도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큰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부가 하자는 일을 저희들이 대행해서 열심히 맡아서 대기업에 그런 부분도 있네요. 뭐 저도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는 대기업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용보증기금으로 협조 체제가 잘 되면은 돼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요 앞으로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공생, 공존의 모델은 서로 윈윈하는 길은 대기업이 출연해서 신보가 지렛대 삼아서 보증 운용을 12배로 넓혀주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가장 확신한 방법입니다. 제가 동반성장에 대한 일반론을 질문을 드렸는데 신용보증기관 이사장 측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적을 해주셔서 아주 저도 그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가지 기왕에 얘기가 나온 김에 과거 은행권이 중소기업 쉬운 대출만 많이 해주잖아요. 뭐 주택 담보해서 그냥 확실한 것만 그런 비난도 많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별로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어떠신지요? 은행은 또 우리 신보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는데 은행을 조금 그래도 좀 불만족스러우시죠? 비판을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만 해주시죠.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하는데 우리나라 시중은행 전체가 중소기업에게 대출한 총 액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신규 대출액은요, 2007년 대비 신규 대출액은 2조 1,000억밖에 안 됐습니다. 2조 1,000억이면은 그 많은 중소기업 전체를 합쳐서 2조밖에 안 됐다면 정말 그건 너무 작네요.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은행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어려울 적에는 금융기관은 정부의 미래를
생각해서 같이 살아남았기 네.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대출을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넓혀줬어야 된다. 네. 과거에 그런 실적을 그거밖에 못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네. 애국적인 네. 입장에서 같이 살자. 은행은 사기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꾸 도망가려 그러는데 대한민국 없이는 은행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자면은 은행도 어느 정도의 사명감, 몫은 해줘야 된다. 네. 그런 부탁을. 자, 드립니다. 동반자로서 은행권에 대한 어떤 프렌드십을 갖고 계시면서도 또 이렇게 진정성 있는 쓴소리를 좀 은행권이 잘 좀 받아들여서.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 별 말씀이요, 별 말씀이요. 아이 뭐. 은행한테 미안하다는 말씀. 은행도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죠. 좋은 말씀 잘 아마 은행권에서 접수를 할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사장님. 이것도 어떤 일반 논으로 볼 수 있는데, 뭐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좀 큰 거대 담론으로 말씀을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큰 그림으로 봐서 지금 우리 소위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권 전체를 이렇게 묶는 현행 소위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이게 뭐 개선이라고 할까요? 조금 그동안에 하여튼 5년 가까이를 현장 가서 너무나 잘 보셔서 느낀 바가 많으실 텐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쪽 어떤 우리 전체 시스템이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지향점 같은 거 있다면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보증 지원 사업이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시작할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합치려고 했어요. 네. 통합을 하려고. 네. 근데 그것이 소위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지역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신보는 대구로 이사를 갑니다, 내년에. 아, 그래요? 네. 기술보증기금은 부산에 본사를 두는 기금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왔고, 우리 신본 대구로 가고, 이 두 개를 또 합치자 이거 하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통합이 어려워졌는데, 먼 장래를 내다본다면은 이 보증기관도 통합이 되는 것이 역시 제가 보기에도요. 네. 저는 사실 여기 올 적에 그 개념이 그렇게 소위 구획이 져 있다라는 것도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통합되는 게 아무래도 통합되면은 시스템만 왼쪽에는 벤처인업이죠, 오른쪽에는 일반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같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총무, 뭐 기타 이제 지원 시스템 인력은 그만큼 또 세이브가 될 수 있고 효율적인 측면으로 줄이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매우 좋은 지적이시네요. 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이게 조금은 좀 금융 지원 체계 쪽하고 일반 경영 지원 시스템하고 이래 분리되다 보니까 신보 기본은 금융기관 쪽으로 와 있고 뭐 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또 있고 뭐 중소기업 지원 체계가 여러 갈래로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거를 한 번쯤은 좀 손질을 좀 해가지고 금융은 금융 쪽으로 특화를 시키고 경영 지원은 경영 지원 쪽으로 특화를 시키는데 지금 하는 정도 가지고는 좀 뭐에 보면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좀 그레이드업이 안 되고 있다. 맡아서 일하는 분야가 서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그런 점도 있으니까 거기도 좀 통폐합을 해서 전문화, 특화를 시켜 나간다면은 좀 더 효과 있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들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 저희들이 들으려고 이 프로그램 마련한 거예요. 인수위 같은 데서 좀 이런 말씀 잘 들어가지고 아무튼 진화하는 방향으로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차기 정부에서도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워낙 국회에 계실 적에 우리 안 위원장님 활약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그때 인상이 참 각인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임기 마치시고 이게
그러지 않아도 한나라당 대변인도 하셨고 재정위 위원장도 하셨는데 정치 혹시 다시 돌아가시. 박근혜 당선자하고 친하시지 않으세요? 같이 의정활동 하셨죠? 여의도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경륜이 또 경륜을 쓰셔야죠. 물론 이제 국회 떠난 지도 정치 일선 떠난 지도 5년이 돼가고 있고요. 또 나이도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나이도 이제 있고 이제는 정치는 이제 손을 뗐다고 봐야지요. 그래도 경륜을 다시 정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고 앞으로는 저의 경륜과 능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보수 없이 봉사를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건 앞으로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이제 정치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이제는 또 우리 후배들도 잘하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또 바톤을 이어받아서 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현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서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있을 수 있고 또 정부에도 있을 수 있고 일반 시민한테 있을 수 있고 어떤 대상이 됐든지 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우리 기업인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좋겠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이 혹독한 장기간에 걸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경기가요.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기업인들은 몸으로 아주 뼛속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위기가 기회가 된다. 그렇게 생각들 하시고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신시장 개척 또 스스로 경영 혁신 노력 이런 것들을 이 어려울 때, 위기일 때 제일 먼저 잘 하시는 분이 다음 호경기가 올 때 가장 먼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어려움을 기회로 삼으셔서 투자에도 적극적인 의욕을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도우는 기업, 먼저 일깨워서 노력하시는 기업이 먼저 일어서니까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장님하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국회 재경위 위원장 국회에 계실 때 또 나와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중소기업들이 그 현장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아마 정말 다른 눈으로 국회에 있을 때는 또 다른 눈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제가 와서 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우리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라는 말씀은 아마 우리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아마 이렇게 딛고 일어서는 좋은 어떤 교훈 같은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중소기업 힘 좀 내라고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새해 계산년 맞이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큰 힘 한번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 침체라고 하는 우리나라 경기를 빨리 호황으로 이렇게 물꼬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우리 신용보증기금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이사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이 대기업들은 이제 스스로 잘 하고 중소기업뿐만 아마 정말 이렇게 한두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킨다면 전체 경제가 아마 이상적 경제 구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당선인이 이번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고 중소기업이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 정부 들어서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의 지원이 과거와 달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도 마침 이렇게 인터뷰를 마련해서 좋은 말씀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간 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